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양대 지수가 전체가 하락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일 연속으로 이렇게 그 하락 마감을 했죠. 외국인들이 오늘 1982억의 매도,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했네요. 기관이 뭐 매도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9억 정도. 마찬가지로 4일 연속으로 매도를 했고 개인이 1814억을 매수를 했지만은 상승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었다. 그래서 지수가 결국은 2382.81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장 초반에 이렇게 그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의 그 급락의 영향, 미국 증시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보면은 다우 지수,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그 갑자기 급락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경기 침체 우려. 자, 이게 뭐 보면은 미국의 그 경제 지표, 소위 말해서 뭐 고용 지표라든가 또 서비스업 지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예상보다도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이렇게 또 긴축이라든가 아니면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러한 것들이 후퇴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여기에서 이제 그 투자은행들의 이게 대표들이 그러니까 CEO죠. 이렇게 그 경고하고 나서면서 이렇게 투심이 바짝 얼어붙으면서 결국은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장 초반에 이렇게 그 개파락해서 시작을 했지만은 중국 정부가 경제 안정화 방침에 대한 그 기대감 이것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또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이러면서 하락 전환을 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두 종목만 올라갔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0.72% 강세를 보였고 삼성 SDI가 0.28% 강세를 보였죠. 그렇지만은 나머지는 전체가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유달리 하이닉스 이렇게 2.59%나 하락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LG화학이 1.02%, 네이버가 1.08% 이렇게 그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어요. 삼성전자는 뭐 오늘도 0.51% 이렇게 그 하락을 하면서 58,900원을 유지를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죠. 자,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1982억을 매도를 했는데 주로 또 어떤 업종을 매도를 했나?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 전기차 쪽에 또 집중적으로 매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보면은 금융 쪽 그리고 통신 쪽에 이렇게 매도가 좀 세고 그다음에 보면 운수 장비 쪽 뭐 자동차죠. 이쪽에 조금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기관도 역시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그 매도가 심했고 그다음에 개인들은 또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전기 전자 쪽에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이렇게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들쑥날쑥해요. 오늘 상승은 뭐 운수 창고가 1.03% 이렇게 그 상당히 그 좀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보면은 뭐 철강이라든가 비금속 쪽이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금융 쪽이 많이 내렸네요. 1.14%, 건설이 0.9%, 전기전자가 0.56% 이렇게 그 하락을 했는데 전기전자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 그리고 또 하이닉스 이쪽에 여기에서 포진이 돼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 총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하이닉스가 한 5% 정도. 그러니까 이 두 종목만 내렸다 그러면은 뭐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하다 보니까 약 3분의 1 정도 이렇게 여기서 차지한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낙폭이 보면은 코스피가 0.43%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일단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약세에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죠. 자,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봅시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171억에 매수를 했어요. 기관과 개인들, 뭐 개인의 매도가 많지는 않았어요. 9억 정도. 기관이 65억을 이렇게 그 매도를 했네요. 그러면서 0.18%. 뭐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오늘 뭐 이렇게 그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반은 올라갔고 반은 내려왔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보니까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셀트리온, 뭐 천보, LNF 이런 것들은 올라갔지만은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뭐 에코프로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코스닥 쪽에서는 이 게임주가 조금 좀 약세를 보였는데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위믹스 상장 폐지 관련해 가지고 법원 결정을 앞두고 이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게임주 쪽에서 보니까 뭐 카카오 게임즈가 뭐 1.3% 정도, 그리고 펄어비스가 2.5% 정도, 이 정도 이렇게 그 하락을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보면은 뭐 계속 그 중국 관련주, 이 중국이 말이에요. 지금 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뭐 이렇게 그 증가는 되고 있지만은 워낙 이 폐쇄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후퇴시키는 소위 말해서 뭐 일단은 좀 완화시키는 그런 그 방침을 내놨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중국의 그 국가위생건강위원회죠. 여기에서 PCR 검사를 사실상 뭐 폐지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게 PCR 검사를 상시 검사죠. 뭐 수시로 검사하는 거, 이것을 결국은 유전자 증폭 검사죠. 이거를 폐지하고, 그리고 경증 감염자, 중증은 뭐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은 경증 감염자는 재택 치료를 한다. 뭐 이런 10가지 그 방역 완화 방침을 여기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관련주죠. 뭐 여기에서 우리 화장품주라든가 이런 것들, 뭐 항공주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했죠. 제주항공은 무려 7.72%나 상승을 했네요. LG생활건강이 0.74%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중국 관련주는 중국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견고한 그런 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아시아 증시를 한번 먼저 보면은, 아시아 증시에 오늘 우리가 중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보면은 오늘 중국 증시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뭐 0.4% 하락을 했어요. 자, 처음에는 이게 강세를 보였는데 이것이 바로 코로나 정책을 조금 좀 완화시키면서 결국은 이것이 여기서 중국 증시를 여기서 상승을 시키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뭐 경증 감염자 재택 치료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유전자 증폭 검사, 이게 상시 검사를 폐지했다, 이런 것들은 이미 그 다른 국가들, 우리가 뭐 여기서 뭐 미국이라든가 뭐 한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다 이미 시행한 조치들이죠. 그렇지만은 중국이 이러한 것을 발표했다는 것은 일단 코로나 이것을 뭐 제로 코로나를 폐지를 하고 위드 코로나 함께 이제 가는 거죠.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가겠다는 의지, 그리고 신호로 여기에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겨울 아니에요. 이 겨울이라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증가되고 감염자 수가 뭐 계속 퍼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서 과연 중국이 이거를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은 쉽게 이것을 진행하겠냐, 실행하겠냐,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또 내다보고 있고, 그래서 조금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일단은 예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환호를 질렀다가 나중에는 조금 좀 여기서 지수가 꺾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0.4%로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중국의 경제 지표 이것이 뭐 예상보다도 상당히 안 좋아요. 경제 지표를 보면은 지금 중국의 그 한국의 관세청이죠. 해관청소, 여기에서 11월 수출 총액을 발표를 했습니다. 수출. 근데 이게 작년 11월보다도 무려 8.7%나 감소를 했어요. 이게 보면 2,960억 달러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우리 돈으로 따지니까 388조예요. 388조. 자, 이 정도가 이렇게 그 감소를 했어요. 이것이 시장에서 예상치는 한 3.5% 이렇게 감소하지 않겠냐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더 감소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도시를 봉쇄하고,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죠. 그다음에 또 이게 뭐 공장 폐쇄,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뭐 생산도 제대로 안 되고 수출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한 그 영향으로 결국은 이렇게 그 중국의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천상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주민들의 반발, 이게 상당히 그 주민 반발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 받아들였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보시다시피 월드컵 때 이게 뉴스 쪽에 그 중계하는 거 보니까 다른 국가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데 유달리 중국 정부에서 강하게 그 강조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더 심해지죠. 왜? 외부를 알게 되니까. 그리고 또 불편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오죽했으면 이게 반정부 구호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대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좀 중앙 정부에서 이게서 뒤로 미루는 이러한 그 상황, 완화시키는 상황이 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뭐 아시아 증시 한번 먼저 체크해 보면은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0.72% 하락이에요. 그다음에 대만도 0.67% 하락. 이것이 바로 미국의 그 영향이죠. 미국의 그 증시가 경기 침체에 대한 그 가능성, 이 공포 이러면서 급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시아 증시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중국은 조금 좀 그 하락폭이 약한 거가 바로 위드 코로나로 갈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좀 낙폭을 좀 줄이고 이렇게 0.4%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홍콩, 항생 홍콩 외치는 각각 마이너스 3.2% 그리고 또 마이너스 3.31% 이렇게 그 하락하는 이러한 그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또 미국 증시를 또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또 미국의 선물 지수라든가 유럽 증시 한번 본 다음에 또 우리 증시 어디까지 이거 뭐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어디 갈지 내려갈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보니까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전체가 하락을 했어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03%, 나스닥이 마이너스 2%, S&P 500이 마이너스 1.44%.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보면 뭐 급락이다, 이렇게 그 표현할 정도로 상승폭이 상당히 셌습니다. 이게 바로 경기 침체 공포. 이 경기 여러분들이 뭐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나빴다, 뭐 이렇게 뭐 증시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 경기 침체 공포, 이것이 갑자기 또 오게 된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이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경제 지표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이 고용 지표, 이 고용 지표가 일자리 수도 늘어나고 실업률도 뭐 이게 많이 늘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서비스업 지표. 이 서비스업 지표도 예상보다도 좋게 나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여기에서 이제 그 11월 말에 뭐라고 그 발언을 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이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얘기를 했죠. 금리 인상 조금 좀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외로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이게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지금 뭐 기준금리가 미국이 4%예요. 12월 달에 0.5% 빅스텝으로 갈 거는 일단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죠. 이렇게 되면 4.5%예요. 자, 내년이에요. 2023년. 자, 이때 뭐 0.25% 정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이 경제 지표가 좋다 보니까 야, 이때도 2월 달도 또 0.5%로 가면은 이게 뭐 5% 기준 금리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 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뭐 계속 그냥 그대로 평행 이게 그대로 나가버리면은 이게 6% 7%까지도 여기서 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고 월가의 그 거물들이 경제 그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나서다 보니까 아주 투심이 바짝 얼어붙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JP 모건. 자, JP 모건의 CEO가 또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 이게 이제 뭐 다들 대형 투자 은행이죠.
자, 골드만삭스 이 CEO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연준에서의 통화 정책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내년 2023년이죠. 2023년에는 경기 침체에 직면할 거다. 이렇게 그 경고를 하고 나서 버렸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일단 뭐 이런 그 경고성 이렇게 그 발언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모건 스탠리는 말이에요. 이게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인원 감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그 가능성 때문에 인원 감축을 2% 이렇게 그 할 계획을 발표하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에서 무려 2.57%나 이렇게 그 하락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 은행주들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골드만삭스 뭐 이런 데도 다 4에서 2%까지 이렇게 은행주들의 여기에서 하락폭이 좀 셌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또 여기 보니까 미디어 우리가 이제 미디어 관련주죠. 미디어주인데 파라마운트의 그 최고 경영자 CEO가 이 4분기면은 지금 뭐 2022년도죠. 4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그 감소할 거다. 이런 경고를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라마운트 주가도 또 여기서 폭락을 했어요. 자, 뭐 한 7% 정도 이렇게 그 떨어지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일단 뭐 다른 그 전문가들도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년에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도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막 경고성 발언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 기업들의 뭐 메타, 일단 광고 회사죠. 그죠? 이 페이스북. 메타도 6.79%나 이렇게 그 하락을 했어요. 뭐 애플이라거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2%, 뭐 테슬라도 1.4%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여기에서 계속 그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국제 유가도 일단 뭐 전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예상 외로 계속 그 떨어지고 있는데 한번 국제 유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보면은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3.48% 이렇게 그 떨어지면서 74불 65불이에요. 이제 60불 때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60불대로 올 거예요. 우리가 지난 그 2020년 3월 달에 이때 4월이네. 그죠? 코로나 이게 3월 말 4월 뭐 이때 이게 저게 떨어진 거 보면은 뭐 마이너스 뭐 40%까지 마이너스 4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이 선물이. 자, 지금 이게서 70불대가 무너지면서 60불대로 이제 들어올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게 거기에다가 브렌트류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4% 하락을 하면서 79불 35달러를 기록을 했죠. 자, 야, 이게 말이에요. 이렇게 그 계속 그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거가 이유가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일단 연준이죠. 연준에서 금리 인상 이것을 계속 그 추진할 그러한 그 가능성, 긴축을 이렇게 그 계속할 그러한 그 가능성 때문에 유가가 하락 압력을 이렇게 그 받고 있고, 두 번째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이게서 일단은 그 봉쇄정 이 정책이 조금 좀 완화가 늦어지고 있어요. 이게 빨리 돼야지 뭐 경기에 중국에서의 그 소비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면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중국의 수출도 감소를 했어요. 수출. 왜? 이게 뭐 이게서 봉쇄를 계속하다 보니까 생산도 제대로 안 되고 물류 운송도 안 되고 이런 상황. 그래서 이것이 영향을 줘가지고 결국 국제 유가도 전체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지금 보면은 증시가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뭐 그냥 팍팍 떨어지는데, 일단 먼저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차트. 지금 보면은 다우도 그냥 팍 꺾여버려가지고 33,596을 기록을 했고, 나스닥이 11,000대 돌아왔고, S&P 500도 역시 3,900, 여기서 4,100을 막 올라가서 넘었다가 이렇게 딱 터치하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그 미국의 선물, 그리고 유럽 증시 한번 보죠. 먼저 유럽 증시 보니까 유럽 증시가 일단 약세예요.
이게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그 공포, 야 이것이 결국은 전체를 증시를 하락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 증시 보니까 독일이 지금 0.48% 하락, 그 다음에 영국이 0.23, 프랑스가 0.44, 유로스탁 50이 0.46.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탈리아만 지금 뭐 보합 정도의 수준이고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선물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그 방송하기 전에 보니까 하락을 했던데 한번 보죠. 미국의 선물 지수 다우, 나스닥, S&P의 3대 지수가 다 하락이네요. 다우가 0.18% 마이너스, S&P 500이 마이너스 0.27%, 그리고 여기에서 나스닥이 0.33%. 자, 이렇게 그 미국 증시가 전체가 이렇게 그 하락을 선물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내일 미국 증시도 역시 약세로 마감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또 한번 예상을 해봐야죠. 지금 환율하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환율하고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 달렸다. 지금 뭐 주가가 막 이렇게 급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크지는 않아요. 지난 이때죠. 뭐 8월 달에 막 그 9월 달 막 주가가 막 이렇게 급락을 할 이런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고 지금 보면은 이게 보면 한 2350에서 2300 정도 사이 아마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뭐 FOMC 회의가 있죠. 지금 12월 달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이게 CPI 발표. 자,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FOMC 회의가 0.5%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도 더 낮아진다면은 아마 주가는 다시 또 반등이 나오겠죠. 예, 연준에서 지금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연준에서 강하게 또 이렇게 그 긴축이라든가 금리 인상, 이게 속도 조절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 이렇게 되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발표될 때까지는 아마 주가가 약세를 보이다가 이게 발표가 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주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시점이 2300에서 2350 정도 이 사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만에 하나 이게 밀린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발표가 된 것이 예상하고 틀려진다 그러면은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게 더 많이 올라갔어요.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대두가 된다. 그럼 아마 주가는 추가 하락을 하면서 2200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현재로서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가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지금 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쫄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기대를 해야 돼요. 그 두 가지 이슈, 이게 FOMC 회의하고 그 다음에 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자,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지금은 시간을 샀다고 제가 자꾸만 얘기를 하지, 오히려 지금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멍하고 있지 말고, 이게 주가가 내년,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내려온 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쭉 주가가 하락한 것이 벌써 1년하고도 여기서 6개월이에요. 이게 6월 달이면 1년 아니에요. 그죠? 6월에서 12월이니까 1년 6개월. 그러니까 이게 아마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더 내려오면은 아마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장기로 내려온 적도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승장이 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 워밍업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방송을 하는 것은 이렇게 제가 한국경제 TV하고 SBS, CNBC에서 방송을 했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경제 TV에서 2011년, 17년 이렇게 쭉 방송을 하다가, 이때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려 그러면은 방송국에다가 한 달에 88만 원의 회비를 결제를 해야지 제 유료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무료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매하는 방법, 소위 말해서 뭐 종목을 이거 올라갈 것 같다, 뭐 저거 올라간다, 앞으로 이거를 사면은 뭐 이런 거보다도 여러분들의 매수 시점, 자, 종목을 어떻게 고르고 그 종목을
어떤 시점에서 매수하고 그리고 매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또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 이런 소위 말해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잘 배우세요. 생방송을 제가 하고 있는데 먼저 유튜브에서 구독을 누르고 그 다음에 요 화살표 요걸 이렇게 누르면은 카페가 나옵니다. 그럼 카페 먼저 가입을 하세요. 카페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또 오셔요. 카페가 있습니다. 저기에 PC로 접속을 하세요. PC 접속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보면 뭐 검색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유료 사이트에 가면은 한 달에 사용료를 몇십만 원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다음에서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검색을 하고 들어오셔서 카페에 가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러한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뭐 여기에서 뭐 공짜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면서 배운 대로 잘 따라하면은 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한 최소한 500 정도는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잘 배우면은 수익은 극대화 손실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다운받을 프로그램이 빅데이터 여기에서 그 검색기가 있어요. 검색기 이거 다운받으세요. 검색기 여기 이제 그 PC 버전 있고 여기에서 또 스마트폰 버전이 있어요. PC 버전은 그냥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은 검색기 저쪽에 여러분들이 플레이스토어 있죠? 거기 가가지고 보스 검색기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다운을 받으시면은 여기서 사용 설명서가 여기 쫙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사용하시면은 꾸준하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검색기는 여기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럼 알려주는데 여러분들 여기 골라가지고 이렇게 쭉 매매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제가 또 생방송에서 이렇게 이 매매하는 법을 계속 여기에서 종목을 말씀을 설명을 해드려요. 무조건 오세요. 생방송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이렇게 차트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직접 이렇게 검색기에서 매매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종목이 검색이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여기에서 또 매매까지 또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오셔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또 이렇게 생방송을 하는 게 요 시간에 그러니까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뭐 매일 방송을 합니다.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 장중이죠.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 하는 데 가가지고 이 방송국이죠. 이런 데 가서 방송을 들으려고 그러면 아마 회비를 88만 원을 줘야 돼요. 뭐 문자나 카톡도 33만 원입니다. 이렇게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예요. 그 다음에 SBS, CNBC 이런 데서 방송을 할 때 88만 원의 회비를 방송국에다 결제를 해야지 제 방송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들 괜히 쓸데없이 가가지고 이렇게 돈 주고 방송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88만 원, 33만 원 이거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사세요, 팔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 매매하는 방법 이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게 소위 말해서 고기 잡는 법이에요. 고기 잡는. 이 고기 잡는 법이라는 것이 종목을 고를 줄 알고 그리고 그 종목을 어떤 방법으로 매수하고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매도하고 그리고 또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어떠한 전략을 써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 이게 올라갑니다. 저게 올라갑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다 소용없어요. 자기가 실전 매매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배워야 됩니다. 이게 공짜로 가르쳐 드리니까 생방송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들을 수가 있어요. 뭐 유튜브도 계속 보셔야 되고 근데 이렇게 무료로 듣는 대신에 두 가지는 지켜주셔야 될 게 뭐냐? 처음에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면서 첫 번째로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고 무료 리딩을 잘 따라하면은 여러분들은 월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법니다. 뭐 잘 하시는 분들은 뭐 1000만 원 이상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뭐 어떻게 뭐 종목이나 하나 받아볼까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여기서 오히려 손실이 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을 고를 줄 알고 그리고 그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 매도하는 방법, 그리고 하락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 이런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지 뭐 이게 올라갑니다. 저기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영상을 보다 보면은 광고가 나와요. 광고 나오면은 건너뛰기 하지 말고 이거 봐주세요. 그래야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영상이 말이에요. 유튜브 영상 중에서 여기에서 41가지 영상이 있어요. 이게 쭉 리스트가 있는데 이거 한 20번만 정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500 정도 벌 수 있는 실력 충분히 갖출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가가지고 뭐 돈 주고 할 필요 없고 쓸데없이 뭐 종목 이렇게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그런 거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르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뭐 계속 공부하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는 말이에요. 수익은 투자하는 사람들의 5%만이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95%는 결국은 손실이 나요. 이렇게 손실이 나다가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퇴출돼 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손실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그냥 남이 뭐 이기 좋다 저기 좋다 그러니까 뭐 사고 그러는 거지 그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직접 자기가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5% 수익 나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에서 가는 거는 공부밖에 답이 없습니다. 95%에서 5%로 여러분들이 가려면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니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그 대학 가겠어요? 주식시장에 돈을 벌러 온 사람이 공부를 안 하고 돈을 번다? 어떻게 벌 거예요? 이게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배우세요. 깨우치면은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벌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오죽했으면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재무제표,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들고 해라 이럽니까? 재무제표를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건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가 올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하락해가지고 10,000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사두면은 여기에서 3배에서 5배 이 정도 갑니다. 그럼 이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재무제표를 보면 보여요. 이걸 왜 안 봅니까? 이거 눈을 동그랗게 떠가지고 보면은 딱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수익 낸 거. 이 정도는 1억 원어치를 샀는데 1년 만에 6억이 됐어요, 수익금이. 이런 종목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 흐름을 알고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저한테 배우면은 한 달에 300에서 500만 원 수익 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500만 원 이런 게 수익 나는 것 중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여기다 묻어 두세요.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여러분들 이게 꼭 먹고 알 먹고 대박 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게서 추세 매매하는 데는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이 공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 종목 3개 이내로 해라. 종목 개수가 많으면 절대 수익 안 나요.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게 다 손실 아니야, 그죠? 이 종목 개수가 50개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종목 다 줄이고 공부를 하세요. 여기 3종목 딱 샀는데 공부해가지고 사니까 수익이 1억 원어치 샀는데 2,200만 원이에요. 이런 종목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와가지고 배우세요. 그리고 주가는 내려오는 건 사지 말고 올라가다가 눌림목에 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어떤 종목 이 종목이 갈 것 같아 저 종목이 갈 것 같아 갈지 안 갈지 누가 합니까? 그거는 세력이 끌고 하는 거지. 세력이라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 이런 또 아주 큰 세력들이죠. 거기에다가 또 슈퍼개미 뭐 아니면은 이런 개인 중에서도 대형 투자자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눌림목에서 이게 저점에 잘 잡아야죠. CCI라든가 RSI라든가 엔빌롭이라든가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일단 저점을 잘 잡고 그 다음에 이것도 3번에 1번, 2번, 3번에 분할 매수하고 올라가면 2번에 분할 매도하고 내려오면은 어떻게 해요? 손절하고 이 원칙 4가지를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30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300, 500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제가 암기하기 좋게 공식을 이게 노랫가락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3번의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여러분들 요거가 노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카페에 가면은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여기 아니네. 여기에서 주식송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여기 있어요. 요거 다운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벨소리 알람 소리 해 놓으면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공부를 해야죠. 종목 공부. 자, 종목을 봅시다. 자, 이 종목 대동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대동. 자, 대동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 21선이 우상향하라.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렇게 꺾어가지고 내려오는 거 사지 마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상향, 그죠? 우상향. 근데 내려왔다가 이렇게 그 이중 바닥을 형성을 했는데, 이렇게 소위 말해서 여기서 그 짝꿍둥이라고 우리가 W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데는 매수해도 돼요. 이런 데 매수하면 크게 먹을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21선이 우상향하는데 올라가다 눌러주고 올라가다 눌러주고 이 눌림목에 왔습니다. 자, 눌림목에 왔을 때 여기에서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이 과매도 구간이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졌다가 나오는데 이 위치가 과매도 구간이에요. 여기에, 요 위치. 그 이때는 여기에서 샀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샀으면은 와, 이만큼 수익이 났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또 여기에서 보면 이게 과매도 구간이에요. 이 과매도 구간에 빠져가지고 나오진 않았지만은 막 들어가려 그러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째 21선이 우상향, 이렇게 우상향. 두 번째 눌림목 매수, 이렇게 눌림목 위치. 이 눌림목 위치가 이렇게 돼요. 눌림목 위치라는 거는 CCI9을 과매도 구간, 요 위치를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 엔빌롭이 소위 말해서 이게 낙폭 과대 구간, 이런 때가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위치에 오면은 세 번에 사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 아셨죠?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고, 그리고 또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이거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 했는데도 주가가 내려온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손절. 이게 손절하고 여기에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원칙이고 이게 매매 기법이에요.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은 여러분들은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85%까지 올라가고, 아마 월 한 달에 여기서 꾸준하게 500만 원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뭐 최저 300만 원 정도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 이 기초를 배워야 돼요. 어디 가가지고 말이야 뭐 이 종목이 좋아요, 저 종목이 좋아요, 가서 백날 그거 들어봤자 갈 것 같으면 뭐 다 사지. 그게 그렇게 갑니까? 이런 매매 기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매월 500만 원 꾸준히 수익을 내고, 이게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투자. 이 투자를 하라. 투자라는 거는 제가 뭐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이 종목군들 이렇게 설명을 쫙 해줬잖아요. 남들이 뭐 이런 거를 사라 저런 거를 사라 하더라도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뭔가 근거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한 손에 차트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한 손에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봐야 돼요, 무조건. 투자를 하든 매매를 하든. 그 여기 두 가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PBR, PER.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이게 순자산 비율이에요. 순자산. 여기 5%, 이게 3 이상이다. 그러면 고평가고,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 이게 쭉 내려오면 이게 저평가 국면이에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러니까 이게 0.78이니까 이게 저평가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PER,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 10 이하면 저평가예요. 이게 10 이하면 저평가. 이게 8.31이니까 저평가죠. 그러니까 이거 저평가, 이거 저평가. 그러니까 이거 결국 이거는 저평가 국면에 있는 거는 확실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게서 그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매매라는 것은 계속 올라가면서 적당선에서 잘라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뭐 1년이고 2년이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적당선에서 먹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월 500만 원 이상 벌고 그 다음에 그 번 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꾸준히 수익 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매출이 8,300억, 8,900억, 1조 1,000억, 1조 3천억. 오, 매출이 늘어나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41억, 331억, 382억, 626억.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쫙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서. 그 다음에 또 이게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영업이익률. 매출 대비해가지고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4.8% 정도. 예.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ROE, Return on Equity 12.99% 이 정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가 얼마예요? 11,750원이에요. 이걸 나눠줍니다. 뭘로 나눠주냐? 여기서 BPS 한 주당 자산가치 16,181 이걸로 나눠줘요. 그러면 여기 0.7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이거는 주가가 11,750원 이걸 나눠줘요. 뭘로 나눠주냐? 여기서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EPS 1982 이걸로 나눠줍니다. 그렇게 했으면 5.93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재무제표를 다 본 거예요. 이 저게 저평가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서 이 주를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죠. 사가지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뭐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뭐 이런 종목을 사가지고 있으면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대안이 없어요. 자기가 전략을 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를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실전 매매. 이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돈을 가지고 직접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3천만 원을 가지고 일단 실전 매매, 자기가 직접 매매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세수를 나누라 그랬어요. 1차, 2차, 3차 이렇게. 그럼 1차는 40% 이렇게 나오면은 4, 32, 1,200만 원 이렇게 매수하세요. 그 다음에 2차는 30%, 3, 3은 9, 900만 원 매수하세요. 3차 30%, 3, 3은 9, 900만 원 매수하세요. 이렇게 나누세요. 이렇게 자금을. 그러고 나서 여기서 1차 매수하는 거예요. 1차. 1차 매수 여기서 했어요. 했는데 주가가 여기서 쫙 올라가요. 이렇게. 샀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사고,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사고.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근데 막상 나오니까 야, 초보 입장에서는 1,800만 원 다 샀으면 수익이 컸을 텐데 한 번에 다 사버려. 원샷 원킬. 올라가면 당연히 수익이 나죠. 그럼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손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박성으로 하지 말고 분할 매수 철저히 하는 거. 그리고 고수들은 말이에요. 분할 매수 철저히 합니다. 왜?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익을 내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수들은 그냥 한 번에 다 사가지고 그냥 수익을 많이 낼까 이런 거 하는데 이렇게 1차를 샀는데 방금 이렇게 올라갔었잖아. 그죠? 근데 이번에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내려와 계속 주가가 내려오고 있어요. 이러면 이 여기에서 이게 이때가 바로 이런 분할 매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2차 매수하는 거예요. 2차 매수. 이게. 그럼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3차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도 걱정이 안 되는 게 뭐가 걱정이 안 돼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예비 자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쭉 하면은 소위 말해서 요 과정에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고 또 이 과정에서 하다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그 주가를 주식을 살 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눌러줄 때 그것도 3번에 사 이렇게. 그러고 나서 올라가면 2번의 분할 매수. 그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아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플러스 5% 올라가면은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이게 두 개 딱 끝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게 주가가 내려온다.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5% 내려오면은 손절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85%의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꾸준하게 매월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봉급, 급여 플러스 보너스야. 보너스. 그리고 노후 나이 드신 분들은 노후 대책이에요. 이게요. 연금 뭐 300만 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걸로 한 달에 500씩 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을 마우스 하나 가지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한 종목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장이 안 좋을 때도 계속 배워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주가가 내려올 때는 사지 마라 그랬어요. 21선의 우상향. 그러면서 이렇게 눌림목에서 이 눌림목에 보면 CCI9이 과매도, 그죠? 이런 구간. 여기서도 이렇게 주가가 내려와서 이렇게 옆으로 행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런 데서 분할 매수 들어가도 돼요. 3번의 분할 매수.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것도 3번의 분할 매수. 3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올라가면 수익 실현, 내려오면 손절. 아셨죠? 이런 방법으로 꼭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9구단이라고 생각하세요. 9구단을 달달달달 외우면은 중학교 가가지고 방정식도 풀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미적분도 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9구단도 제대로 못 배우고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드려요. 종목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가 아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최소한 책 한 권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주식 실전 투자 비법 책이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거 보면 이게 전자책이에요.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은 다 읽어도 주고 그럽니다. 계속 요걸로 공부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마련해 가지고 자 여러분들 자 뭐 장은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2350에서 뭐 2300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만에 하나 그게 무너진다면은 뭐 2200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